안녕하세요. 청소의 달입니다. 저희가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. 그래서 자축하는 겸 연참을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찍는데 그 노잼 영상인데 아무튼 뭐 구독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조금 제가 퀄리티 있는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동안 이제 개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저의 이 채널 명에 맞게 스타트업 생존기라는 채널 명에 맞게 좀 창업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우선 뭐 근황 얘기를 하자면 어제 사실 제가 얘기했는데 요새 인공지능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것도 수학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. 이게 근데 처음 사면은 여기 무슨 막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게 표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거 빨리 없애면은 빨리 없애야 됩니다. 없애지 않고 그대로 들고 다니면 상당히 많은 시선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없애고 하면 이런 깔끔한 노란색 표지가 나와서 하면 됩니다. 자,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제 지원 사업으로 외주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안 그래도 이제 노잼 영상이다 보니까 시간이라도 좀 짧게 하려고 해서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. 뭐를 좀 체크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, 업체 선정, 그리고 이제 금액 협상, 기획, 개발, 이런 한 4가지 카테고리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제가 이제 이 주제를 하게 된 게, 사실 이제 뭐 자신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, 주위에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경우는 좀 아시겠지만, 내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외주 개발을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,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. 실제로 이제,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니까 버그가 있어도, 그거를 좀 고쳐가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, 개발자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버그 나왔을 때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, 실제로 지금 이제 저도 작년에 제가 알았던 분들 중에, 직접 개발 아니고 외주 개발을 맡겼던 분들은 그 서비스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. 왜냐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. 뭐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구동은 되죠. 구동은 되는데 실제로 서비스 할 정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오늘의 좀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. 자, 아무튼 업체 선정. 뭐 별거 없죠. 그냥 뭐 인터넷 검색하고, 인터넷 검색하고, 그냥 뭐 지인 소개, 뭐 이런 걸로 하겠죠. 근데 아니면 위시캣, 프리모아, 뭐 크몽, 뭐 등등등 이런 이제 중개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찾을 겁니다. 이게 속 편해요, 사실. 위시캣이랑 프리모아 찾으면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프로젝트 보고 매니저들이 이제 가격도 정해주고 그쪽에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꽤 이제 많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검증된 시스템 하에서 개발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걸 추천드리고요.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가지고 하면은 견적 내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지인 소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한 지인이 소개해주는 경우는 괜찮지만 개발자인 지인 나의 지인이 개발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맡긴다든지 이 사람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이제 다른 영역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별로 저는 이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위시캣이랑 프리모아 무슨 크몽, 프리랜서 코리아 이런데 전혀 이제 관계 없지만 아무튼 이런데 통해서 찾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금액 협상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내가 싸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. 싸게 하고 싶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꼭 금액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싼 데를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싼 데를 찾는 게 좋고 뭐 이제 막말로 제가 이제 막 내가 요새 막 배달의 민족 이런 거 개발자 초봉이 5천만 원인데 쎄 빠지게 내가 공부해가지고 월 막 600 혹은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 800에서 1000 정도로 버는 고급 개발자한테 이거 내가 400만 원에 개발해주세요 하면은 당연히 아무도 안 하죠. 그래서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아예 견적가가 저렴한 업체를 찾는 게 좋습니다. 그게 좋고 그게 아니면 일부 기능의 는 제외하는 거죠. 예를 들어 이제 홈페이지 화면을 만드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화면에 UI 만드는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다. 그러면 그냥 이제 중급 이상의 개발자한테 이거를 해달라고 맡기기보다는 그건 떼가지고 UI는 뭐 싸게 좀 퍼블리셔를 찾아가지고 진행을 한다든지 혹은 정말 간단하게 뭐 대학생 알바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. 그게 이제 중요한 페이지가 아니고 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. 초급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고급 개발자한테 중급 가격에 개발해달라 이거는 저 CR도 안 먹겠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이제 우리가 사실 그래서 저는 외주 이런 아웃소싱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상식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욕심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.
설명이 불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노잼 영상인 만큼 시간이라도 적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기획인데 기획은 저는 직접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사실 이런 지원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해봤자 거의 한 5천만 원 언더로 개발을 할 거잖아요.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배달의 민족 이런 데 초봉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로 기술적인 차별점을 솔직히 둘 수가 없습니다. 그 내가 만드는 이 지원 사업 만드는 프로젝트에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인공지능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남들이 다 하는 정도로 프로젝트가 나올 거예요. 그거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장담합니다. 정말로 남들보다 기술적으로 퀄리티가 훨씬 높은 제품이 5천만 원 언더의 그런 프로젝트에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. 그럼 결국은 어디서 내가 차별화를 하느냐? 나만의 독특한 수익 모델 혹은 나만의 독특한 어떤 이제 그 유저 인터페이스, 어떤 컨셉, 사용자들을 그 끌어모으는 컨셉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럼 BM이 녹아야 되는 기획인데 이거를 이제 개발팀한테 턴키로 맡기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천편일률적인 기획서의 형태로 나오게 돼요. 그러면 내가 원래 넣고 싶고자 하는 매력이 그 안에 잘 들어갈 수도 있지만 솔직히 이제 저는 별로 그렇게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잘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직접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뭐 시장 조사 하듯이 이런 비슷한 앱을 만들 때 이런 앱을 만들 때 뭐 경쟁사 앱은 어떻게 생겼고 그럼 나는 화면을 이렇게 구성할 거고 내가 화면 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화면 구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많이 하는데 IT 서비스를 그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럼 이제 홈페이지나 솔직히 앱 같은 거 많이 써보셨을 거잖아요. 그걸 그대로 만들면 돼요. 스토리보드 같은 거는 이제 인터넷에 양식이 많으니까 그걸 통해서 만들면 됩니다. 그리고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이거는 제가 이제 개발 내용 할 때 얘기를 같이 할게요. 그리고 각 페이지 뭐 예를 들어 기능들은 최대한 세밀하게 마치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는 자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야지 개발자가 이거를 오해하지 않고 잘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획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개발인데요.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어차피 저한테 아웃소싱 맡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건 저도 했던 실수예요. 나의 예산이 3천만 원이다. 그러면 저의 그때 마인드, 그 당시 마인드는 4천만 원 같은 3천만 원짜리 프로젝트. 근데 지금 마인드는 어떻게 바뀌었냐? 2천만 원 같은 3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자,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앱을 개발하는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는 아웃소싱의 경우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솔직히 뭐 어영부영 시간 지나고 하면 실제 개발 기간이 한 3개월 정도인 경우가 많죠. 3개월에 이제 제가 금액도 뭐 한 몇천 더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개발사에서 투자하는 개발자 수라고 해봤자 뻔해요. 그 개발자에서 그 절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욕심으로도 상관없게 그 사람들도 절대 바보가 아니거든요. 그 사람들도 이득이 남아야 될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리하게 기능을 기한에 맞춰서 넣으면 넣을수록 나중에 버그가 생긴다든지 유지보수가 좀 어려운 코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근데 저도 이거는 못했던 거였어요. 저도 최대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지원금 한 8천만 원 정도로 그 아웃소싱을 맡겼었는데 왜냐면 제 인건비로 못 썼거든요. 사실 전 제가 개발하려고 했는데 제 인건비를 못 쓴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맡겼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2천만 원 같은 마인드로 기획서를 써도 볼륨이 점점 늘어나요. 점점 그게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다 보면 늘어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걸맞는 프로젝트가 된 거죠. 근데 제가 그걸 우겨 넣다 보면은 실제로 개발하면서 빠진 이 로직들을 채워가다 보면 훨씬 더 기능이 많아지고 그럼 개발하는 그 팀 입장에서도 솔직히 이제 지원 사업 뭐 예를 들어 디버깅 테스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만 통과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 기능만 어쨌든 테스트 기간만 통과하면 되는 정도로 구현은 잘 되고 혹은 그것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것도 굉장히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할 때는 내가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잘 프로젝트가 나왔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많지만 문제 없다고 보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.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. 이거는 취소하도록 할게요.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그래서 근데 2천만 원 같은 3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마인드로 하면은 제 생각에 뭐가 좋을 것 같냐면 어쨌든 기간이 좀 더 남아도 그거를 디버깅이나 그걸 좀 더 운영을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그거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거죠. 개발사한테도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
혹시 좀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욕심을 사실 버려야 프로젝트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어차피 정부 지원이나 혹은 뭐 사내벤처 이런 것들로 나오는 지원금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영부영 이것저것 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내 생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기능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게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어쨌든 하나의 완성된 제품이 나와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개발할 때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뭐 아마 이견이 많을 것 같아요. 이견이 많을 것 같아서 예.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.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